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경에 따라서 주가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났고 시가 부근에 주가가 있었기 때문에 캔들은 거의 시가와 동일하게 이런 모양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캔들의 의미와 대주주 다이중치유의 110만주 장내 매도, 그리고 제가 매일 지켜봐야 된다고 했었던 투자 경고죠. 해제 요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죠. 주도 주체. 뭐 주포라고도 하고 세력이라고도 하고. 자, 아무튼 이 주도 주체는 투경 딱지를 일단 떼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량을 분할 청산하는 동시에 이때부터 분할 청산,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또 투경 딱지를 떼기 위해서 이렇게 주가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투경 딱지를 떼야 되는 이유는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사실 주가를 뛰어 올리고 나서 대량의 매도 물량을 받아줄 개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량의 매도 물량을 받아줄 만큼 수급이 들어오려면 결국 이 투자 경고 딱지가 없어야 되는 거죠. 투자 심리를 완화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수급이 들어오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투경 해제 요건 매일매일 종가에 대입해서 투경 해제를 위해서는 종가가 얼마 이상이면 안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장중에 그 기준 가격 근처에 주가가 도달했을 때 분봉에서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를 파악을 하면 우리가 잡아야 될 매매 포지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해제 요건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해서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세력의 투경 딱지를 떼기 위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고 물량 확보가 끝났다. 그러면 차트에서 나오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급 확인입니다. 수급. 자, 그건 차트에서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모양의 캔들이 나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 형태. 자, 통상적으로 이런 모양의 캔들을 도지 캔들이라고 하는 건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세 전환의 지표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이걸 세력의 물량 테스트, 뭐 물량 스트레스 테스트, 뭐 이렇게 말도 하는데, 아무튼 세력의 물량 테스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제로는 1차 차익 실현이 이런 식으로 끝나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친 상황에 이게 나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위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누르고, 또 아래로 가고 있다. 이것은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렸을 때나 아래로 내렸을 때 개인의 수급을 보기 위함이죠. 자, 그림 이상에서 다시 그리자면 자,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눌렀다. 그럼 위에 꼬리가 하나 생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밑으로 가는 걸 받아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아래로도 꼬리가 생기겠죠. 근데 시가와 종가가 거의 동일하다 하면 이런 십자 형태의 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개인의 수급을 보기 위함입니다. 자, 보통 매물이 많은 자리,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자리에서 상승을 한번 만들고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본전을 한번 줍니다. 본전. 손실도 이익도 아닌 본전을 줘서 주가를 만들어줬을 때 개인들의 수급 현황을 살피는 거죠. 본전 줄 테니까 빨리 물량 내놔, 이겁니다. 자, 근데 본전이 오면 사람 욕심이 더 오르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자, 그래서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다시 내려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죠. 자, 대부분의 개인들은 아시다시피 내릴 때 팔고요, 오를 때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포심을 동반해 버리면 급하게 매도하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죠. 자, 그럼 그 물량을 받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캔들이 이런 캔들입니다. 그래서 도지 캔들이 추세 전환의 지표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추세 전환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가격 조정은 지나가고 있으나 지금 기간 조정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지금 투경 해제 최초 판단일이 26일이죠. 이번 달.
자,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고 매매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자, 매수나 매도나 현재 매매하기는 좀 이르다는 거고, 현재는 좀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 지금 선을 하나 더 그어놨는데, 일단 여기는 1572원입니다. 자, 5월 11일 대주주가 장내 매도했습니다. 수량은 110만 주. 처분 단가가 2,572원. 일단 대주주의 장내 매도는 당연히 악재로 작용합니다. 자, 당연하죠. 대주주 기업의 대표자고 대주주라면 가장 정보에 있어서 앞서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보유 지분을 매도했다. 그러면 이 본인 회사의 가치가 고점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재로 작용합니다. 기업의 총수가 고점일 거라 판단하고 지분을 장내 매도했다. 자, 고점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당장 이 그래핀 재료에 대한 어떤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로지 그 이상의 주가는 기대감에 의한 수급세로 나오는 상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의 주가 누가 올렸을까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투심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시간대에 주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자, 그렇다는 것은 주가를 주도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주체는 많은 물량을 확보해뒀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거겠죠. 자, 이래서 차트도 중요한 겁니다. 자, 한 기업의 재료는, 일단 재료라는 것은 주가를 올릴 명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결국 주가라는 것은 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재료라는 것은 도구가 되는 거고, 이 수급을 파악하는 것은 주가를 파악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세력의 물량 테스트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좋고요. 물량 테스트가 시작되면 그때 흐름을 파악하고 상승의 흔적이나 아니면 이탈의 흔적, 이 둘 중에 하나가 포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맞게 대응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반등이라는 것은 어차피 나오기 마련입니다. 잔여 물량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자, 이런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이게 1,000억의 거래대금입니다. 자, 잔여 물량이 남지 않았다면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만 욕심은 좀 버려야 됩니다. 반등이라고 해도 신고가, 종가는 아니지만 여기를 돌파할 정도로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돌파를 하려면, 신고가를 갱신하려면 그래핀 관련 어떤 기업과의 계약이라던가 그래핀 소재 자체가 상업화에 근접한 기술이 개발됐다 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술력으로는 이 그래핀은 상업화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항벽이 두껍다는 건데, 이 자리의 매물들은 본전이 온다, 여기까지 올랐다 라고 하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쉽게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추이를 보고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면 손실을 줄이거나 혹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안정적인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2라고만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크리스탈 신소재에서 세력의 물량 테스트부터 매도 타점까지 순서대로 하나하나 근거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매매 포지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분할로 매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분할 매도 타점, 그리고 그 타점을 잡은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무대응을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매도 타점과 그에 대한 근거가 실제로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경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요건. 자, 이 1, 2, 3번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일단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 5월 26일이다. 그러면 여기 26일을 쓰고요. 자, 26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5일 전날이면 19일, 금일입니다. 자, 현재 19일의 종가 2,71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2,715원에서 60% 이상이면 곱하기 1.6을 하면 되겠죠. 자, 2,715원 곱하기 1.6. 자, 4,344원. 26일의 종가가 4,344원 이하여야 첫 번째 조건이 부합합니다. 자, 4,344원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상당히 넉넉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자, 26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 자, 15일 전날은 5월 4일입니다. 자,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4일이면 되네요. 종가 1640원. 자, 이거보다 100%면 2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3280원 이하여야 되는 겁니다. 자, 3280원이 어딘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3280. 1280은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 말하는 거죠. 매물벽이 많이 쌓여있는 자리 부근. 자, 이 자리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현 주가를 기준으로 봐도 천장이 조금 낮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건. 26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자, 그러면 일단 26일에서 15일 전 거래일 기준이죠. 이때는 5월 8일입니다. 자, 5월 8일이면 여기서부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26일까지. 그 중에서 종가가 최고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 기준. 이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면서 이것을 넘지 않으면서 최고가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조건은 사실 종가가 최고가면 여기인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거나 일단 이 자리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봤을 때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투경에서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투경에서 해제가 되려면 일단 요 자리를 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럼 26일까지 기간 조정을 거칠 텐데 그때는 요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요 안에서만. 자, 물론 아래로는 길이 열려 있지만 위로 봤을 때는 상한선이 이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투경을 해제하려면 주도 주체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이 자리를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간과하실 게 있습니다. 자, 종가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투경 해제 요건은. 자, 투경 해제일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속임수, 트랩. 자, 종가라고 했습니다. 자, 장중에 폭등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팔아 먹으면 그건 다시 내려오겠죠. 그렇게 요 안에 다시 안착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일 이전에 다시 상승분이 다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장중에 한번 급등을 한다면. 개인의 수급을 유도해놓고 팔아치워서 결국 종가는 낮추고 투경은 뗀다. 이런 변수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시고 장중에 급등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요 변수가 찾아왔다. 세력의 속임수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뭐 투경이고 뭐고 그냥 올리면 안 되냐, 하루 정지당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증거금 100% 투경부터는 증거금 100%의 신용융자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투자 주의로 내려간다. 이 딱지 자체도 투자 심리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도주체, 개미들을 털어먹는 세력도 요 딱지는 없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증거금 100%나 뭐 1거래일 매매 정지 이런 조건이 투자 주의부터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몇 번씩 강조드렸지만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인 세력도 그 개인들의 이 수급을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가가 고점에 다다랐을 때는 개인들의 수급을 이용해서 이 물량을 털고 나오기 때문에 그 투자 경고 딱지는 떼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가격 조정을 거쳤고 이제 기간 조정 26일까지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딱지 떼고 이제 뉴스 내고 폭등시켜서 개인들 수급 다시 유도하고 고점에 잔여 물량까지 싹 다 털어낼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제가 저번에도 드린 말씀인데 그래핀 소재 개발 너무 좋습니다.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 강철보다 강도가 200배 단단하고 이온 전도도도 높고 또 유연해서 잘 구부러지지만 부러지지는 않는 최고의 소재로 상업화만 가능하다면 사용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꿈의 소재로 불립니다.
자, 근데 말 그대로 상업화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핀은 첫 걸음마 단계일 뿐입니다. 물론 좋은 재료지만 이게 쉽게 상업화에 가까운 기술 개발이었다면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올 일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핵심은 그래핀 소재가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려면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급등세는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래 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투경으로 인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재차 급등세가 나온다. 이건 뭡니까? 기업의 가치에 따른 주가 산정이 아니라 큰 자금으로 주식에서 차익을 위한 세력에 의한 주가이기 때문에 그래핀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핀은 충분히 매력 있는 미래의 핵심 소재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단기 고점이 온다면 그때는 여러분도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력의 그래핀이라는 재료를 도구로 활용할 때 여러분은 세력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주도 주체의 이탈 흔적을 찾고 안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래핀이 1순위가 아니고요. 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그리고 호랭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라는 말도 있죠. 세력의 의도대로 여러분이 진입해 있으신 거지만 뉴스를 토대로 매매하지 않고 거래 체결을 토대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차트에서 흔적을 찾으면 안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2번 또는 크리스탈 신소재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차트에서 나타나는 세력의 흔적, 그리고 제가 말하는 부분이 왜 세력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인지에 그것에 대한 근거, 흔적에 대한 근거, 그리고 투자 경고에 따라서 종가가 얼마에 형성되는지 매일 말씀드리고 또 이 기준가들 중에서 거래의 빈도가 높은 자리들을 메모해 뒀는데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서 온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의 선택이 윤택한 미래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투경해제 판단일까지 지켜보면서 세력의 차익 실현 전에 고점을 파악하고 머리 꼭대기는 아니겠지만 어깨 부근에 매도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고 나서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을 지금 같은 기회장에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기회비용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와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를 찾는 거라고. 그리고 이 테마를 찾으려면 뭘 찾아야 되느냐?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세계 경제의 관심이 어디로 쏠렸습니까? 당연히 코로나로 쏠렸고 이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여기에 관심이 쏠렸죠. 여기에 자금이 쏠렸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필요했던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상이 수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상은 확진자 수가 국가별로 다르고요. 땅덩어리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사항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방역 체계도 달랐기 때문에. 자, 모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요 네 가지가 핵심 테마, 당시에는 핵심 테마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습니다. 자, 그때 수급이 몰렸던 것은, 수혜를 받던 것은 곡물과 사료였는데, 자, 왜 곡물과 사료가 수혜를 받았느냐? 자, 일단 이 두 국가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세계로 수출을 뻗어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수출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수요 국가들이 곡물과 사료를 받지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결과는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자, 이렇게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관련 수혜주 기업들이 자, 뭐 A라는 상품을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았다. 자, 100원이라는 것도 이윤이 남아서 이렇게 팔았던 걸 텐데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300원의 차익이 플러스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익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자, 뭐 파이프라인의 확장으로 재료가 추가된다던가 또는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증설도 재료죠. 증설을 한다던가 혹은 잉여 이익금이 늘어난다. 그러면 배당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곡물과 사료가 강세 테마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자, 원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아온다.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플레 감축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세부 지침을 변경하면서 중국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일단 2차 전지의 구성을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동박, 분리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양극재와 전해질은 이미 많이 폭등을 했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처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 그리고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는데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후발수혜라는 거죠. 자,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나 전해질을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지금 2차 전지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이제 부정을 받는 시국이고 여기에 수급이 이제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나 AI, 로봇, 반도체 등등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증권사도 많습니다. 자, 뭐 물론 수급 이동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쪽들로 이렇게 이동이 될 수 있는데 2차 전지 섹터에는 이미 수백 조 단위의 투자가 단기간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수백 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160조의 투자 예정되어 있죠. 자, 2차 전지는 잠시 조정을 받을 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도 양극재, 전해질만 관심을 받을까요? 이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많이 이렇게 요동을 쳤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J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차순위 2차 전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들을 따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에서 장난치는 것이 있는 기업인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뒀고요. 대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래 업체가 국내에서 가공하나 국내가 아니라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대응 전략은 숫자 2번이나 혹은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셔야 제가 대응 전략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은 종목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내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것은 뭐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매수가, 매도가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만 지켜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